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고부가 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한 수주 전략으로 하반기 성장 기대가 높아지자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 위축되고 있지만 국내 조선업계는 한 척당 높은 수주량을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영국 조선시황 전문기관인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선박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특히 6월 수주량은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하며 부진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수요 위축 속에서도 한국 조선업계는 고부가 선족 중심 전략으로 선방했습니다. 6월 한국의 수주량은 105만 CGT로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으나 척당 CGT는 5만 8천 CGT로 중국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CGT는 선박 무게와 함께 부가가치와 작업 난이도를 반영한 수치로 한국의 고부가 선박 수주 경쟁력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는 하나오션이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미국에서 건조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고 미국 LNG선 선박 발주도 결국 국내 조선사가 유일한 선택지기에 국내 조선주는 하반기에 더욱더 높은 기대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HD현대가 베트남 조선소의 확대를 추진하고 삼성중공업이 삼성전자와 3,926억 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한 소식들도 전해지며 조선주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소식에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각각 4.81%와 4.98% 상승했으며 삼성중공업의 주가도 3.25% 상승한 19,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자 엔터주의 주가도 뛰었습니다. 지난 11일 공개된 블랙핑크의 신곡 뛰어가 유튜브 월드와이드 트렌딩 비디오 인기 급상승 음악에서 모두 정상에 올랐으며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도 글로벌 주간 차트 정상에 올라 해당 차트의 K-팝 최초 최다 1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는 블랙핑크가 컴백과 함께 글로벌 1위를 달성하는 등 여전한 인기를 증명했다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월드 투어 데드라인의 인기와 함께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SM 엔터테인먼트의 NCT 드림이 중국에서 진행한 정규 5집 앨범의 팝업이 엄청난 인기를 보여줘 한알령이 정말 종식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도 예상치 못한 글로벌 흥행을 기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K-팝과 엔터주들의 전망이 밝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7.42% 상승한 91,200원에 YG 플러스와 SM도 각각 13.64%와 6.96%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튬 포워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값 급등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중국 대형 리튬 채굴 업체인 장거광업이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리튬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 등에서는 지방정부의 지시에 따라 장거광업이 중국 칭하이성 내 광산 운영을 중단하면서 리튬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리튬의 과잉 생산을 압박하며 리튬 가격을 안정화하려는 의지로 이번 중단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장거광업은 세계 5대 리튬 공급업체 중 하나로 이번 조치가 글로벌 리튬 가격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리튬 가격 반등이 2차 전지 및 전기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리튬 포워스와 하이드로 리튬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고 중앙 첨단 소재도 22%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 ADM 바이오는 오늘 현대 바이오사이언스와 공동 개발 중인 새로운 개념의 암 병용 치료제 페니트리움 비임상 자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은 실험 결과 페니트리움과 기존 항암제 병용요법을 통해 암 주변의 방어벽을 형성하는 암 연관 섬유화 세포와 암세포가 완전히 소멸됨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원동 현대 ADM 대표이사 내정자는 비임상 시험 결과는 본격적인 임상에 진입할 수 있는 과학적 전략적 기반이 마련됐음을 의미한다며 미국과 유럽 등 국제 임상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임상은 3중 음성 유방암, 비소세포 폐암, 췌장암 등 치료 옵션이 제한된 말기 전이암 환자군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표준 치료제와 병용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현대 ADM은 페니트리움을 경구용 캡슐 제형으로 개발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임상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면서 수급적인 엇갈림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통해서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3,200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오늘 장 초반 3,211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조금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점차 이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오늘 3,21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 초반이 고점이었습니다. 822포인트 고점 터치 이후에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 계속해서 약보합 흐름을 이어가다가 2시 반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으로 전환했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821포인트, 마찬가지로 고점 부근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폭이 오후장 갈수록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8,900억 원 이상 오늘 담아내는 흐름이었고 기관은 오늘 900억 원 이상 매수 흐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1조 넘게 팔아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요. 오늘 확실히 외국인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다 보니까 외국인들 코스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좀 취했고요. 개인과 기관만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체크해 볼 부분은 개인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매수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도 역시나 매도폭을 줄였다라는 점 오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에서는 또 수급적인 변화가 이어질지 저희와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이 부각됐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태양광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국발 소식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는데요. 중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감산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잉 생산 해소해야 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 중국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면 전기차 그리고 태양광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시 주석이 2012년 집권하면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산업을 좀 키워왔었고요. 실제로 정부의 보조금이 투입되면서 기업들은 저가로 또 그리고 과잉 생산을 좀 이어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실제로 현재는 기업들이 이제 출혈 경쟁을 좀 이어가고 있고 또 재고 부담도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겠다라는 중국의 입장인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가의 상품들을 공급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는 미국 태양광 업체들,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큐셀을 포함해서 이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상무부에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라오스의 이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앞서 지난해 이제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4개국에서 수입되는 관세에 대해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미국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그 이유는 이 중국의 기업들이 해당 국가들에서 저렴하게 이제 태양광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었고요. 실제로 이렇게 4개국에서의 수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인도네시아라던가 라오스의 생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 미국으로의 수입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2024년 5월에는 1.9%에 불과했는데 올해 5월로 따지면 44%까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미국 상무부가 이런 인도네시아나 인도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반사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태양광의 80% 물량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나 비중국 기업에게는 좀 수혜로 입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의 이런 실적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3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1,200억 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5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오늘 하나솔루션도 강한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주들 수급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하나솔루션 오늘 7%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었고요. SK이터닉스도 오늘 강했습니다. 4%대 강세, 파루도 3.7% 확인되고 있고요. HD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OCI홀딩스도 오늘 1%에서 2%대 강세 흐름 이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이슈는 2차 전지입니다. 앞서 중국발 소식에 태양광 영향을 받아갔는데 오늘 전기차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 받아갔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도 감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서 기업들이 재고 부담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기업들이 이 재고를 좀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이죠. 비아디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22개 차종에 대해서 최대 34%의 할인을 진행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만큼 중국에서는 산업별로 최대 30%의 감산을 하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후 공장을 폐쇄를 하고요. 또 생산량도 규제를 해서 가격을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또 부채 비율이 높고 영업이익으로도 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이른바 좀비 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이렇게 규모를 좀 감축시키겠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오늘 국내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전기차라던가 중국 배터리를 좀 살펴보면은 중국 내수보다 약 4배가량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만큼 과잉 생산되고 있고요. 또 저렴하게 다른 국가에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간 국내 기업들도 이런 저렴한 가격들이 발목을 좀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들이 좀 해소되면 국내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유입이 됐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확인해 보면요.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 도달한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밖에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5.3%대 강세 이어갔는데요. 이번 분기,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기대감들 모아갔던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 강했습니다. 2.6%대 강세, 에코프로도 2.3%, 삼성 SDI도 오늘 1.8%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 반등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 세워볼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장 마켓업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그래도 코스피는 강했고요. 코스닥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이 낙폭을 좀 줄여가려는 움직임들 나왔는데 결국은 빨간불 켰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펀드매니저들이 여름 휴가를 가기 위한 교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 상반기 중에 많이 오른 종목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하반기를 이끌어갈 종목들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반기에 충분히 수익이 난 종목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수익이 좋아질 만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사고 있는 실적이 괜찮은 종목들로 포트폴리오를 새로 꾸며가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실적 시즌이 돌입했다라는 점도 시장에서 확실히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이슈들 또 어떤 종목들 살펴봐야 할지 저희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공세, 중국 태양광 규제 본격화.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 들려왔고요. 또 미국발 소식은 계속해서 예상보다는 좋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져 왔는데요. 앞으로 태양광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태양광은 기본적으로 그 AI 데이터 센터의 기본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많이 늘게 되는데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 AI 인프라 투자에만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태양광 시장의 약 한 70% 정도를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 이런 중국산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나머지 30%를 우리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도가 글로벌 시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만큼 중국산 이 태양광 모듈과 셀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폴리시리콘 같은 경우 9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여기다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이죠. 그런데 이게 풍선 효과를 불러서 우리나라 시장에 미국으로 수출하지 못한 태양광 제품들, 중국산 태양광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우리나라가 여기에 또 관세를 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자국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산 이런 그 태양광이나 전기차 뭐 이런 것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이 자국의 생산 과잉이 된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면서 태양광 시장의 큰 변화에 순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네, 그렇다면 태양광 관련 종목들 지금부터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하나솔루션과 HD현대 에너지솔루션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흐름 각각 종목들을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이 두 종목은 한 종목, 즉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장비 쪽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HD현대 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업체에서 국내 시장 매출액 70% 정도를 매출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양쪽 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의해서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번에 미국에서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고유로 관세를 매기고 우리나라도 이런 중국산 저가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그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국내 시장에서 수혜를 보게 되고 이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에서 수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솔루션은 미국 시장 내에서 솔라 허브라고 미국 현지에 있는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서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러분도 지난주에 잘 들으셔 아시겠지만 이 아리백 산단이라고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올해 한 1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에서 수혜를 봅니다. 국내 시장에서 모듈 쪽에 약 한 70% 정도 매출 의존도를 하고 있는 이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업체 모두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관세로 인해서 시장을 빠져나간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죠. 이게 올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연초부터 태양광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네, 사실 연초부터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지금도 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HD현대 에너지솔루션 어떤 종목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시장이 더 큰 하나솔루션입니다.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지금도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나머지 65%를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산이 미국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동남아를 우회해서 지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다 중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거기서 이 마지막 작업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베트남이 되고 메이드 인 캄보디아였는데 여기에다가 대도 고율의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산 태양광 장비가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를, 그 시장의 빈틈을 우리 하나솔루션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익률도 커지게 됩니다. 하나솔루션을 편입하지 못하면 미국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따라잡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미 미국 시장에서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하나솔루션입니다. 또 이 중국에 대해서 확실히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그런 영향들, 반사이익을 좀 받아갈 수 있다라고 전략 주셨는데요. 오늘 하나솔루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신 만큼 태양광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들도 확인해 보시죠. 유럽 전기차 시장 반등, 캐즘 탈출 신호탄?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리튬 관련 소식들이 이 2차 전지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본다면 오늘은 또 중국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해보면 좋을까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그 조합적으로 보신다면 리튬이 가격이 오른 것도 이 수요가 살아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2차 전지들은 이제 회복세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 자동차 쪽을 설명드리면서 전기차 분야에서 특히 유럽 쪽 시장에서 상반기 중에 유럽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숫자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전기차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 가격이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전기차를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할 만큼 가격들이 많이 내렸고 거기에는 전기차 배터리가 3원계에서 LF 배터리로 바뀌면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내린 게 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기차 시장의 이런 큰 변화가 전기차 캐즘으로 움츠렸던 이 소비를 다시 살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2차 전지 쪽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살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가져와 주셨습니다. 두 기업 모두 흑자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짚어보시죠. 네, 두 종목 모두 실적이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저점을 좀 다졌다라는 이야기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 포인트들을 어떻게 짚어볼까요?
그 LG 화학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사입니다. 석유화학 쪽이 산업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가장 큰 사업 분야인 자회사인 이 LG 엔솔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나름대로 LG 화학의 실적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고 특히나 LG 화학과 거래를 하고 있는 이 양극재 쪽 사업이 LG 화학 쪽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중국과 또 중동에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던 게 이제 중국이 석유화학 분야도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LG 화학으로서는 이제 한숨을 돌릴 만한 그런 타이밍이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LG 화학을 좀 지켜봐야 할 타이밍이고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LG 엔솔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말 그대로 이제 LF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는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향후에는 전기차 쪽에도 채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확실하게 중국의 CATL이나 BYD랑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넘버 3에서 넘버 2나 넘버 1 자리를 노릴 수 있는 회사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LG 화학이 LG 엔솔의 80% 지분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LG 화학이나 LG 에너지 솔루션 양쪽을 다 지켜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흑자를 기록한다거나 실적이 좀 더 개선되면 확실히 LG 화학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까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LG 화학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8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엔솔의 주가가 지금이 아니라 이게 향후에 50만 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LG 화학은 그중 경영권 지분 50% 플러스 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 블록딜로 시장에 매각해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돈은 고스란히 LG 화학 주주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LG 화학은 LG 엔솔의 성장을 흐뭇한 미소를 갖고 지켜보면서 자기 주가도 함께 밀어 올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LG 화학 자체의 사업에서도 LG 엔솔이랑 같이 협력을 하는 이 양극재 쪽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실적의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LG 화학은 이 바이오 쪽 사업도 갖고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된 R&D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석유화학이라는 가장 주된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그 부분은 이제 주가의 악재로서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돼서 LG화학 최근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한 30, 40도 각도로 우상향하는 차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LG화학의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LG화학을 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LG화학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부터 태양광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만큼 최근에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같이 함께 공부방으로 접속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또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부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지금 7월 달은 펀드 매니저들도 여름 휴가를 가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에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상반기 중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를 합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거기서 생긴 현금을 갖고 하반기에 이번에 돈이 될 만한, 그러니까 하반기에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여름 휴가도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국 소비주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주 하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좀 파란색을 띠고 있어서 이 종목들이 그 의외로 하반기에 한알령도 해제되고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들을 교체하는 이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일부 약간 소외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파란불에 살 수 있는, 즉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소비주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지난 7년 동안 한알령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 사드 보복 이래로 이 투자하기, 즉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이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한국 K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소비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을 자유무역주의의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글책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한알령을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한알령을 금지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중국 측의 주장이죠. 하지만 이 알게 모르게 한알령이라는 게 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무역 장벽,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기도 하고 비관세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업체가 지난 7년 동안 이제 많이 컸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기업과 결정적으로 1대1로 대결을 해도 자기네 중국 기업들이 밀리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비주에서만큼은 우리 한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긴 굉장히 어렵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중국 소비주가 왜 우리 증시에 더 중요하냐?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하반기부터는 무비자로, 단체 관광일 경우에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토에 들어올 수 있죠. 지금은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본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따로 비자를 내야 했었죠. 그리고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이런 그 무비자를 주는 것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우리 한국인에게 무비자로 15일간 중국 내 그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처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건 상호국끼리 서로 상호 대등하게 해주는 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크게 뭐라 할 건 없지만 이 중국이 한알령이 해제되면서 중국의 유커라고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면서 우리도 굉장히 소비주 쪽에서 생산을 많이 해서 생산 캐파를 늘려놨는데 이걸 소비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주들을 소비해 줄 때 우리는 내수 쪽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K 브랜드인 그 K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 중국인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K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중국의 MZ세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국주의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서 말을 못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자란 중국인들은 나이가 성인이 돼서도 한국 제품들을 소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중국 소비주가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건 여행주와 항공주 모두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 사람들의 중국 방문객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항공주들은 중국을 오가는 양쪽에서
여행객들을 모두 채워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 관광을 맞아서 우리 인바운드로 여행객을 돌리는 여행주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죠. 그 K-뷰티 같은 경우도 화장품들은 K-컨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한국 연예인들의 아름다움을 중국 그 여성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화장품들이 중국에 잘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용기기들을 상하이나 또 베이징이나 이런 1성급 도시의 의료법인들이 한국 걸 수입해서 중국인들에게 의료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면세점을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 유통업체를 이용하면서 소비를 늘려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요를 늘려주고 우리 내수를 진작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한령이 해제되면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중국에 많이 노출되고 중국인들이 K 브랜드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한국산 상품에 대한 소비를 그들이 거리낌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무역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0월 달인가요? 에이펙 2025 행사가 이 경주에서 있습니다. 이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을 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도 방한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 역사적인 미중 간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중국 시진핑은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도 한한령 해제라는 확실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한한령이 해제되고 중국 소비주가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 그 노선 중에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아시아나항공이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을 합니다. 그 통합 항공사로서 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수요까지 모두 받아들이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광객들을 많이 실어 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투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두 투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그 프리미엄 제품들, 프리미엄 상품들이죠. 관광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 이 모두 투어는 호텔도 유지하고 있죠. 베트남에서 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두 투어는 나름대로 이 하나투어에 밀려있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치안분, 이 회사는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라는 화장품 갖고 대박을 친 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는, 새로 한한령이 해제된다는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곱씹어보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유망 테마주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한한령이 해제되는 그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다시 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간 시장에서 화장품 또 여행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짚어볼 포인트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10월에 있을 이 에이펙의 시진핑 국가주석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할 수 있다. 이때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10월까지 저희와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시장 전략들 계속 세워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같이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공부방이 뜨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의 공략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 상반기에 잠깐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제주항공 사고 이후로 항공업 전반에 걸쳐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일부 미치기도 했고 또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가 좀 다소 혼란된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방한하려는 그런 외국인들의 여행객들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상반기에는 이 실적이 별로 좀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가가 다시 항공주들이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대한항공이 선두에 서서 이 시장, 그러니까 항공주들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그렇게 견인을 하는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것이죠. 대한항공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해서 통합 국적기가 된다는 점, 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을 했을 때 이 그러니까 중국의 항공사들이나 또 일본의 항공사 어느 항공사보다도 큰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노선 미국으로 하는 노선에서는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통합 국적기가 1위를 달릴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대단히 큰 회사가 되고 경쟁력이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항공만의 주가로서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국적기를 보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한령이 해제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노선은 아시아나항공이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나 노선들을 대한항공이 통합 국적기로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서 이 대한항공이 모두 그 실적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번에 통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T2 터미널로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함께 저비용 항공사인 그러니까 에어서울이나 이런 다른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진에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5,000원,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3,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한항공 실적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유류할증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여행객들이 이 해외 나가려는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여행객들이 항공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여행사인데요.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작년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안 좋고 흘러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올 연초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바운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 시장 점유율 2위인 여행사입니다. 바로 모도투어죠. 이 모도투어가 하나투어에 이어서 이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위로 많이 보내지만 그 2위로 보내는 시장 점유율이 5.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여행업이란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이 대기업 몇 군데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소기업부터 아주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점유율 5.1%에도 결코 적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5.1%가 대부분 프리미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단체 관광객들은 굉장히 좀 비싸고 프리미엄, 그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이 업체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8%나 급증했다는 점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모두 시그니처라는 이런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구색을 새로 재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일본 전세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된 것이죠.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게 되면 그만큼 마진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투의 기업 실적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더 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면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고 그들을 받아서 인바운드 여행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많이 판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기존에 많이 판매되지 않았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투어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300원을 정밀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다시 듣고 다시 마지막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 확대 관련해서 또 대한항공, 모두 투어 두 종목 가져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요에 대한 확대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좋은데 사실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잘 짚어주실 테니까요. 나는 이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접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두 종목 외에도 또 공략주들 남아있거든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 이 종목은 이미 예전 한알령 이전에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라는 것을 갖고 아주 대박을 친 종목입니다. 이게 그때 매출액이 몇백억에서 이게 3천억까지도 매출량이 엄청나게 늘었던 회사예요. 근데 사드 보복 이후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그 비추 심리가 많아지고 소비를 기피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많이 힘들어졌죠.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이츠 한불이라는 업체가 최대 주주가 이제 그 3세 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이유는 주가가 쌀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네오팜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오팜은 처방용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모회사인 이 이츠한불에 배당금을 수십억씩 해주는 회사죠.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오너 3세인 임진성 이츠한불 대표가 새로 취임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츠한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 되시고요. 매수가는 14,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츠한불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임진성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진용을 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미 한 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츠한불의 과거 실적이나 과거 주가를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이츠한불이 예전 그러니까 7년 전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 성공했을 때 이츠한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츠한불은 지금 충분히 싼 가격에 공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츠한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츠한불 사실 실적적으로 좀 개선이 되려면 지금이 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접근해 보면 될까요? 지금도 이제 다이소 같이 저가 화장품 쪽에서 브랜드를 내놓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이츠한불은 이 국내에서도 내수 시장에서도 다이소 같이 저가 제품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은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서 이미 과거에 한번 성공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성공한 DNA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츠한불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이나 과거 주가는 이제 잠시 접어놓으시고 경영권도 아들에게 3세에게 넘어갔고 그 3세가 새로 짜여진 진영으로 새롭게 돈을 버는 그런 이츠한불로 재탄생이 될 겁니다. 재평가의 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네, 이미 한 번 성공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츠한불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14,500원에서 기준선 잡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이렇게 시장 전략들 또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편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하는 방법들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또 여러 종목과 함께 어느 섹터를 좀 집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 포인트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조금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와 함께 또 여러 전략들 세워주신 김태훈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투톱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 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특히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강하게 유입되는 부분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코스피 상위 종목에서 확인이 됐었고요. 그밖에 LG에너지솔루션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앞서 이슈업에서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이 중국에서 감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주들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2.7%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 이어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는 낙폭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오늘 방산주들도 흐름 괜찮았는데 시가총액 5위 종목으로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대 강세 흐름 이어가면서 91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 이어지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1.5%대 조정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0.8%대 강세, 에코프로 강합니다. 2.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는 오늘도 빨간불 켰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흐름을 이어갔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8%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밖에 HLB 현재 구간 5% 넘는 조정폭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 흐름 보이면서 밀렸다라는 점은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넥스트레이드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2부에서는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종목 상담 계속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 하시면은요. 저희와 함께 오늘 고민들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 통해서 저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유튜브 통해서 사연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사연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저에게 남겨주시면 맞춤 전략 챙겨드리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저희 2부는 서동구 이데일리TV 전문위원과 함께하고요. 지금부터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집계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10년간 유지되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는 22일 폐지됩니다. 보조금 상한 규제와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면서 스마트폰 유통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2014년 도입된 단통법은 통신 3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을 막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 차별, 불법 보조금, 폰의 성지라 불리는 음성적 유통 구조가 오히려 고착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폐지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상한선 해제입니다. 기존에는 유통망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이 통신사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구입 시 지원금 공시 제도와 유통점의 지원금 상한 제도가 폐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실 때 보다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어서 통신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택 약정 할인을 선택한 가입자도 이제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확대됩니다. 다만 약정 기간 중 요금제를 낮추거나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이 자유화되면서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정작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과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차별은 엄격히 금지하되 도서벽지, 노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할인 규정에 대해서 예외를 두도록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주 이통 3사와 TF를 구성해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차별이나 허위 과장 광고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모니터링을 통해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이통 3사 간 보조금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최대 5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한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마감 시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소비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될 예정이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21일은 끝자리가 1 또는 6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후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이 해당된다. 주말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으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방식은 신청 다음 날부터 소비 쿠폰이 지급된다. 소비 쿠폰은 기존 카드 포인트와 구분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결제에 앞서 소비 쿠폰이 우선 사용된다. 잔액은 문자 메시지나 앱 알림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류형 지역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6월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 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소비 쿠폰 관련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즉시 삭제하는 등 스미싱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1차 지급과는 별도로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네, 애프터마켓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즐거운 퇴근길, 즐거운 애프터마켓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서동구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스닥 사실 그간 좀 키 맞추기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대형주 중심으로 담아내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될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다만 네. 오늘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것은 외국인들이
환율이 1,400원이 막히는 듯한 모습 속에서 1,380원대로 내려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가까운 9,000원 넘는 매수. 거기에 이제 기관들까지도 동시에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이면서 3거래일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들어왔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갖고 있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난 6월 말 이후 7월 달에도 그렇고 지수가 3,200만 넘어가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수가 유보되거나 아니면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또 3,100선 초반 가거나 이러면은 또 저가에서 매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뭐 2, 3일 연속해서 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갔다 그러면 내일은 빠지고 빠져서 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하는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것은 역시 대장주를 쉽게 죽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진짜 이번 기회에 제가 68,000원이 1차 저항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68,700원까지 넘어갔다가 계속 68,000원을 이제 안착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런 분위기면은 이번 주에 7자를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먼저 조정을 보였던 조선업종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어떤 면에서는 시장에서 나름대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포진돼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90만 원을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시총 5위에 올랐으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이러한 굵직한 것들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이 시장을 얘네들이 쉽게 떠나는 게 아니구나. 포기하지 않고 먼저 조정받았던 것들을 다시 또 매수하면서 뭔가 관세 협상을 앞둔 상태 속에서의 그런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 우리가 딜할 수 있는 위대한 고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계속 뭐 농축산물이라든가 뭐 쌀이라든가 이런 쪽의 개방을 확대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확대를 하면서 뭐 우리가 자동차 쪽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관세를 낮추고 또 우리가 조선과 관련돼서도 니네들 잘해줄게 알래스카도 갖게 뭐 이런 어떠한 것들에 따른 농민들 또 우리 지방의 어떠한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우리 시장만 놓고 본다라면 뭐 줄 건 좀 주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확실히 시장의 주도주는 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와중에 시장에서는 좀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좀 빠르게 읽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와 함께 그런 전략들 잘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종목 상담 코너 이어질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전화 02-3772-02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은 유튜브에서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후에 실시간 채팅에다 종목,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상세하게 있다면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 챙겨드리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럼 이어서 종목 상담 코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839님입니다. SKC 종목 물어보셨고요. 지금 매수가는 14만 1,741원이라고 하십니다. 보유 비중 10%인데요. SKC 최근에 뭐 유리기판 그래도 좀 튀어오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도 반도체가 아직은 조금 부진한 모습들도 있어서 SKC 어떻게 조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 동박 쪽으로 계속 분류가 됐다가 유리기판의 어떠한 상용화 앞당겨지는 부분이라든가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가는 쪽 얘기라든가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들의 하락을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SKC만은 나름대로 하방을 먼저 잡고 일정한 반등도 유지가 됐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차 전지 쪽들이 지금 뭐 빈집털이 개념으로
급등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그 수혜를 같이 지금 오히려 거꾸로 못 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요. 가장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게 자, 여러분들 이 SKC의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그냥 다른 2차 전지 쪽이라고 본다라면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제서 반등 시도를 한번 하려는 모습들인데 SKC는 사실 유리기판이라는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서 작년 초에 상반기에 이러한 대반등을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의 모습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 부분을 제외한다라면 요 16만 원에서부터 요 10만 원 사이, 이제 순간적으로 뭐 8만 원대로 내려가기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계속 진통 과정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쪽들이 만약에 조금 더 올라온다라면 SKC도 언제든지 이 12만 원 이상은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주가의 등락을 감안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물론 본질적인 거는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SKC 유리기판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반도체 쪽 분야에 있어서의 모멘텀이 빨리 가시화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가격 논리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SKC를 지금 14만 1,000원에 매수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비중이 10%예요. 거기에 또 MSCI 이 지수 탈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8월 8일 날 최종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여기서 만약에 탈락이 된다라는 과정하에 외국인들의 이러한 그 매도 공세가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2차 전지 쪽들이 일정한 급반등이 나타나서 조금 쉴 때 SKC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측면을 본다면 지금은 좀 더 홀딩하시고요. 이 10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그렇게 잡고 1차는 12만 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2만 원에 안착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면 다음 자리는 여기 16만 원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을 얘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인내하시고 홀딩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지지해내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2만 원, 16만 원까지 그래도 상방을 좀 향할 수 있다라고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도 문자 고민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637님이고요. LNF 2차 전지주들 보유하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12만 5천 원이고요. 30% 보유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매수가가 굉장히 높고 또 비중도 적지는 않은 편이라서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꼭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2차 전지 그래도 최근에 좀 반등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 챙겨볼까요? 그럼요.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뭐 지난 주말부터 해서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들 오늘도 뭐 올라오곤 했지만 뭐 1%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흔한 말로 뭐 성에 차겠습니까? 매일같이 뭐 10% 상한가 가도 뭐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흐름인데 근데 주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최악인 상황에서 다 누구나 포기할 때 그때 뭔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은 뭐 중국의 흑연과 관련된 관세 부과라든가 물론 그 시행도 12월 5일입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얘기하고 조사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리튬 공장들 일부 폐쇄시키고 생산 조치 중단시키고 수급을 조절하려는 모습들 리튬 가격이 지난 4월 이후로 최고치를 향해서 가고 하니까 뭐 동전주였던 관련 종목들도 뭐 연이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빈집털이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LMF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 그룹주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테슬라에 공급을 한다, KLFP 배터리에 뭐 선두 주자다, 뭐 좋은 얘기들은 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업황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고 실적이 이제 막 좋아질 거야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주가가 이 정도면 이제 더 이상 나오락제는 다 나왔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감히 이제 바닥은 나왔습니다. 그게 뭐 5월에 나왔느냐, 6월에 나왔느냐, 7월에 나왔느냐.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이미 5월 말에 47,000원을 기록하면서 바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거래도 일정하게 이루어지면서 캔들의 모습들이 어때요? 여러분들 주봉으로 봐도 단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4주째 이렇게 단기 이평선 5주선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현재 20주선 위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시면요. 일봉상에서 보면은 뭐 여기 저항이 있구나. 이 120일 이평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또 밀려 내려오는 이 모습에서는요. 밀려 내려오면 올수록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단기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걸 주봉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 일봉이네라고 한번 보십시오. 이제 바닥 막 탈출해 주면서 지난주에 거래가 급증해 줬고 이번 주에도 뭔가 추가 상승을 보여주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최소한도 지난번에 무너지지 말아야 될 이 냉난이라고 하는 이 8만 원 라인 거기에 지금 60주선이 꺾어져 내려오고 있는 라인이 9만 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이번 구간에서 얘가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려면 이 8만 원 근처까지 7만 원 후반 8만 원대까지 뭐 이번 주가 됐든 또는 뭐 다음 주가 됐든 나와줘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때의 모습? 최소한도 이러한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잘 받고 여기까지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1차 저항은 바로 여기 직전에 있겠죠? 여기 69,900원입니다. 7만 원이라고 보죠. 그럼 7만 원 저항 항상 이렇게 가면은 일순간에 빈집털이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다 같이들 여기에 근접하면 매도하겠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한다고요. 그것도 견뎌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견딜 투심이 있어야 되고 또 수급적으로는 저 물량들을 소화를 시키려는 어떤 매수세들이 들어와 줘야 되고 공방을 벌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비중 30% 12만 원이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추가 매수하기도 어정쩡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 10%라면은 과감하게 추가 매수하셔도 됩니다. 신규 진입도 가능한 자리고요. 그런데 일단은 최소한도 8만 원 근처까지 갈 때까지 일단 홀딩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8만 원 근처 가서 다시 밀려서 7만 원 정도에서 진짜 추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 그냥 전량 다 매도하고 다른 쪽으로 갈 것이냐. 이러한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뭐 여기서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8만 원 정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 그때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점검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8만 원 정도 다가오면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또 전략 챙겨주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 종목은 후성이고요. 네. 매수가는 6,02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 6,020원에 보유 비중 10%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6,020원이면 사실 좀 이전에 매수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언제쯤 좀 매수하셨을까요? 이거 작년 좀 이게 조금 추가 매수해서 좀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춘 거고요.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고 네네. 계신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바닥인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예,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추면
매수단가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해서요. 네, 그 부분 한번 우리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네. 추가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도 목소리는 아직 쌩쌩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뭐 비중 10% 그리고 뭐 다른 쪽에서 조금 뭐 좀 수익 좀 나고 계시나요? 다른 섹터나 종목들에서? 아, 네, 수익 나고 다른 쪽은 수익 나고 있는데 이거 2차 전지 잘못 사가지고 네네네. 2차 전지가 속을 썩이고 있네요. 그렇죠. 혹시 네. 이 2차 전지 쪽은 후성 이거 한 종목입니까? 네, 그거 한 종목이에요. 아유, 뭐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비중 10%면은 이제 추가 네. 매수해도 될 만한 타이밍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앞으로 뭐 전망 실적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할 거는 못 되고. 자, 왜 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주가를 제가 지금부터 선을 지금 TV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하단을 이렇게 거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보니까 이게 작년 10월부터의 이 모습이거든요. 네. 뭐 특징적인 게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저항이죠. 이게 5,300원이에요. 네, 네.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 여기 5,300원도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밑으로 맞아요. 보니까 이 종목이 여기 이 땅바닥 4,000원, 찍었네요. 그렇죠? 네. 예, 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땅바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이거 뭐 돌파하는 거 같다, 거래도 실렸다, 5,300원에 네. 만약에 쫓아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외바닥인 상태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게. 그렇죠? 아, 네. 여기 네. 하락이 이렇게 쭉 지속이 됐다가 거래가 실려주고 아싸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나 보다. 그리고 3월 11일 날 4,350원을 저점을 찍고 네. 여기 이제 막 거래가 실려주면서 5,300원 돌파하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또 쫓아가서 샀다고 치면은 어떻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저항받고 계속 쭉쭉쭉 밀려 내려오면서 그냥 그렇죠. 또 한 번 이 자리까지 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공략을 했다든가 추가 매수를 만약에 했었으면 또 낭패를 네. 보는 거죠. 아, 그러면서 4월 달에 관세 얘기들이 나오고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 이 4월 초에 여기서 이 저점이 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고 네. 나서 하면서 이 종목이 이 4,300원 안 올라가고 깨고 있어요. 여기 이 네. 지난번 고점 6월 13일 날 5,390원까지 갔다가 밀려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이거 완전히 기술적 분석 실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지난번에는 이 저점에서 올라가다가 이 하단부까지 그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겨우 반등을 주는데 여기 직전 고점도 못 가고 여기 중심값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저항받고 여기까지 또 내려왔다가 여기가 강력하게 저항받고 이번에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오히려 이 중심값이라고 하는 요 자리들이 4,500원이 지지가 돼주면서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라도 거래가 증가가 돼주는 모습 나오고 외국인들이 연이틀 순매수, 기관들의 매도 공세는 급격하게 이제 매도가 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 이게 네네. 이제 일종의 빈집털이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얘는 이 5,300원에서 1차 저항을 받거나 이제 돌파 시도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쫓아가서 매수하고 싶으면 5,200~300원대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네. 만약에 5,300원이 안착이 되면 쫓아가서 매수해도 돼요. 네.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셔도 네. 되고 그리고 만약에 가는 듯 하다가 못 가고 그냥 어리버리해서 5,000원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네. 그때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 5,000원 밑으로 내려오면요. 예. 그러니까 네. 오늘 같은 날 하셨어야 돼 사실은. 아, 네. 그렇죠? 조금 아쉽죠? 네. 아, 아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4,760원에 조금 추가 매수 더해서 지금 단가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 잘하셨네요 아주.
네, 네. 지금 차트에 보니까 이제 바닥 찍고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좀 믿음 조금 잘 확신이 안 서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단가를 확 낮춰놓으시고 했으면 잘하신 네. 거예요. 예, 그렇게 했고 그런가요? 뭐 더 비중을 난 늘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10%만 이번에 5,300원 네. 갔다고 거기서 뭐 이제 난 여기서 이제 땡이야라고 하지 마시고 거기서 어차피 네. 한번 이게 계속 저항을 받았던 자리니까 그렇죠? 네네. 노크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또 물린 그렇죠. 사람들이 바로 나 이 나간다. 가격만 오면은 매도할래 하는 물량들도 많을 테고요. 네네. 그 공방을 잘 넘기시고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얘 하나는 혼자 못 갑니다. 지금 으쌰하고 올라온 대장주가 포스코 퓨처엠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LMF도 그렇고 그렇죠. 얘네들이 네, 같이 대장주. 쉽게 안 무너지고 뭐 조금 하루 이틀 빠지는 거 상관없어요. 근데 5일선을 네. 또 깨고 내려간다든가 갑자기 짱돌 매도 물량이 나와서 장대 음봉으로 꺾인다든가 그것만 안 나오면 얘 후성도 네. 눈치 보면서 하면서 이 6,000원을 향해서 쉽게 넘어가고 그 자리가 이제 넘어가는 자리들이 여기 이 6,000원대 후반 7,0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네. 이해되시죠? 네네. 네? 그럼 혹시 5,000원 미만으로 또 뭐 조금 조정을 더 받는다 싶으면 추가 매수 더 해도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비중이 조금 지금 10%라서 좀 더 늘려도 예, 괜찮을 뭐 것 최대한 같은데, 뭐 20% 정도까지만 뭐 이거를 뭐 30% 50%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지만 네네. 네. 지금 10%에서 뭐 조금 더 뭐 10% 정도 5%씩 나눠서 뭐 네. 한다든가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후성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5,000원 이하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같은 경우는 20% 이내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이어서 다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LG전자요. LG전자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매수가랑 또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13만 9천 원에 40%요. 네, 13만 9천 원에 40% 네네. 네,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가가 좀 높아서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또 HBM 시장에도 뛰어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앞으로 좀 상방이 얼만큼 열려 있을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선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잘 좀 LG전자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너무 슬프게 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참. 이 오래됐는데. 가전 쪽에서야 뭐 1등 가전이라고 하는데도 뭐 어떤 새로운 성장의 동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이 여의도 그 IFC몰에 우리 김앵커도 혹시 가봤는지 몰라요? 저도 가봤죠. 샤오미 매장 혹시 보셨습니까? 샤오미 매장은 못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가끔 이렇게 둘러보는데 사실 이 가전 쪽도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제품이 사실 굉장히 잘 나오죠.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내구성이라든가 또 뭐 AS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있다고 하지만은 가성비만 놓고 본다라면 뭐 우리 이 과거처럼 뭐 배불뚝이 TV를 뭐 브라운관 TV라고 합니다만은 뭐 우리 시청자님도 과거에 다 뭐 LG든 삼성이든 막 배불뚝이 TV 뭐 기본이 뭐 5년 10년 이상은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랬던 시절에서 요즘에 어떤 제품의 주기라든가 또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뭐 글로벌 시장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위협받지 않느냐라는 우려도 일부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다 소니부터 시작해서 일본 전자제품들이 우리 LG전자와 삼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길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회사에서도 또는 그룹 차원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 쪽에 HBM 진출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사실은 LG전자는 LG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억하실지 몰라도. 네. 그 IMF 때 네네. 새로운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기업들의 구조조정들을 막 했지 않습니까? 뭐 대우그룹 부도나고 국제그룹 부도나고
하면서 LG와 삼성, 현대 서로들 일로 모여 해가지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막 그냥 윽박 지르고 협박하고 이래 가면서 LG 반도체를 내놓고 삼성은 삼성 자동차를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LG 반도체를 현대 반도체에서 갖고 간 거예요. 아, 현대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된 거죠. 맞아요. 그 SK 하이닉스를 현대 반도체 하이닉스였었어요, 그 전에. 그거를 이제 SK 그룹이 결국은 갖고 간 거고.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정말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구 회장께서. 화병으로 돌아가셨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 이후에 가전이고 뭐고 아무리 뭐 잘 LG 이노텍도 있고 뭐 합니다만은 그게 없는 거야, 지금. LG 전자가. 결국은 스마트폰에서도 철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 HBM 그 모든 기술을 총망라해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 될 거냐? 이거는 또 모르는 거예요. 그 삼성도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HBM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기대감은 물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뭐 어느 정도 또 하락을 하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그런 자리들도 이제 있기 마련인데요. 이 주가의 위치들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자리는 과매도 구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현재 이렇게 이 무너진 자리들. 이 8만 원이 무너진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여기가 이제 안착을 해주면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이 13만 원을 한번 트라이 해보려는 노력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 40%도 너무 손절. 많으셔. 그러니까. 그런다고 손절. 지금 자리에서 다른 걸로 교체하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정확한 라인을 알려드릴게요. 네네. 이번 구간에서 잘하면 8만 원을 한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8만 원을 회복하고 공방을 벌이면서 이 주가가 이제 10만 원 근처 가는 자리, 뭐 9만 5, 6천 원을 간다든가 네네. 그때 메모해 두셨다가 네. 저한테 전화를 한번 다시 일로 주세요. 아, 전화를요? 이해되시죠? 네네네. 그러면 그때 이제 전략을 알려. 왜? 그러면은 9만 원에서 10만 원이 보이면 네. 아, 이게 진짜 제대로 얘가 12, 1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뭔가 수급이 개선이 되겠느냐라는 네. 거를 볼 수가 있고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못 갈 것 같다 싶으면 반이라도 때려서 뭐 예를 들어서 9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있는 다른 쪽의 종목으로 가고 그 종목을 9만 원, 10만 원대에 있는 종목이 14, 5만 원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런 거를 제가 또 권장해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예. 예. 그렇게 네. 이 한 종목이 13만 9천 원, 14만 원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지금 현재까지의 모습만을 놓고 보기에는 언감생심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LG전자 전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저희 잠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CS윈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자릿수 급등을 했는데 뭐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아리백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을 모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CS윈드 좀 어떻게 접근해 보면 좋을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CS 윈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네. 우리가 신재생과 관련돼서. 근데 이제 항상 뭐든지 보면은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자른 것보다도 넘치는 게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정히 얘기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원전이라면은 마치 무슨 뭐 재난이 초래가 될 것처럼 다 박살을 내버리고 무조건 태양광, 풍력 뭐 이쪽이야. 그렇다고 뭐 수소에서 뭐 해본 것도 별로 없어요. 또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이고 뭐고 간에 신재생 뭐 우리가 살 길은 원전이야 그러면서 나머지들 또 다 죽였잖아요. 이렇게 극과 극의 정책적인 거를 펼침으로 해서 우리 민생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너무 민감하게
어느 한쪽으로도 쏠림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라는 것도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은 바보 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근데 현 정부의 이런 아리백도 중요하지만 전체 에너지 정책의 기조 자체가 뭔가 믹스잖아요. 믹스. 네. 다 골고루 잘해보자. 다만 이제 석탄 화력 이런 쪽만 좀 전체적으로 규제를 좀 강화시켜 나가려는 모습들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이라는 거 또 심지어는 트럼프조차도 야 뭐 풍력 뭐 이거 뭐 괜찮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생각보다 괜찮았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작용이 되고 이 2분기 실적까지는 어느 정도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3분기 이 실적이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수주 소식이 전해질 걸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하나둘씩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올해 예상되는 뭐 매출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3% 증가하면서 3,40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와중에도 2023년도에 흑자 전환을 이루어졌어요. 이 CS 윈드가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조금만 뭔가 정책적인 지원만 이루어진다라면은 가격, 기술력, 실적 이런 부분이 뒷받침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도 679%의 급성장을 보여주었고 1,400억, 184억 당기 순이익에서 1,400억 그리고 올해도 2,400억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지금 63,500원, 뭐 일부는 7만 원도 이렇게 목표가를 지난 5월 12일 날 조정하기도 했지만은 뭐 6만 원 내외 정도라고 우리가 뭐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봉 또 월봉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이런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자 2020년에 코로나 이러한 당시에도 우리가 친환경 쪽에서는 전부 다 이쪽밖에 없으니까 이 주가가 여러분들 2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그러다가 2022년도 새로운 정부 들었으면서 뭐 여기서 이러한 그 급등 이후에 일정한 밴드에서 여기서 움직여주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박살을 내고 또 흔들리고 했던 이 모습들에서 이제 저점 찍고 대반등 주는 모습들. 최소한도 이 현재 위치만 놓고 본다라면 6만 원은 여러분들 쉽게 갈 수가 있는 자리들이고요. 현재까지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 7만 원에서부터 4만 원의 밴드에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4만 원 하단부는 이제 올라서 주었으니까 여러분들 6만 원에서 7만 원을 다음 목표가로 설정을 하면서 대응해 나간다면 뭐 CS 윈드 여전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도 될 만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CS 윈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는 좀 저점은 어느 정도 디뎠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고요.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목표가로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방법 통해서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화는 023772에 02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3772번, 또 유튜브는 유튜브 통해서 이데일리 TV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 또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춰서 전략들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고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유튜브 통해서 상담 남겨주신 분인데요. 얼큰 대장군 넙죽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보유하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8,800원, 30% 보유 비중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런 합병에 너무 속상하시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한일시멘트 그리고 한일현대시멘트가 합병한다라는 소식들 나오면서 한일현대시멘트 같은 경우는 뭐 급등을 하루 정도 이어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랫동안 보유했는데 한일현대시멘트, 한일 모회사인 한일시멘트와 합병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 뭐 거의 1대1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주가치 훼손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한일시멘트도 그렇고 한일현대시멘트도 그렇고 원래 뭐 시총도 그렇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가 주주가치 증대, 여러 가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들이 경영계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돼요.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똑같은 회사 두 개 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마음대로 증지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 그룹의 오너라면은 야, 둘 중에 하나 그냥 둘이 합쳐버리고 요즘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거래도 안 되고 시총도 작고 막 이런 것들 뭐 상폐하는 것들 많잖아요. 자진 상폐. 아, 그렇죠. 상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장을 해서 뭐 물론 뭐 캐피탈 게인을 얻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뭐 작전 세력들하고 으쌰으쌰해서 뭐 돈을 뭐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아주 부도덕한 얘기고 뭐 정상적으로 잘 기업을 운영을 해서 실적도 좋게 나오고 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유증도 좀 하고 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 유증 조금만 해도 뭐 난리 나고 오히려 주주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두 회사를 갖다가 해놓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강화가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회사 첫 내부적으로도 어떤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죠. 두 회사의 어떤 그런 위치보다는 합병을 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워낙 뭐 지금 시멘트 업계가 좋지 못하고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와 함께 계속 뭐 동고동락을 같이 그냥 물려서 갖고 계시는 건지 비중 30% 정도라면은 뭐 적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굳이 내가 이 종목을 매도할 생각이 없으시다면 뭐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합병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변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를 기대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서 경기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진다라면 꼭 무슨 뭐 부산의 북극항로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뭐 시멘트와 관련된 부분도 뭔가 구조조정도 이루어지면서 또 전체적으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2만 원까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꼭 저 합병이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숨고르게 해주고 다시 한번 이제 움직인다라면은 이 라인들이 이제 저항으로 지금은 작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돌파가 되고 안착이 돼준다면 22,000원에서부터 25,000원까지는 한 번 더 전진할 수 있는 그러한 룸이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홀딩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우선은 합병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에 따라서 좀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망 주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는 전화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네이버. 네이버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네. 25만 3천 원에 20%.
네, 25만 3천 원에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최근에 네이버 굉장히 급등을 했었어가지고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 볼까, 좀 더 홀딩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걸까요? 예, 계속 매수하고 난 뒤로 계속 흘러나대서 서동구 선생님한테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네, 네이버 한번 앞으로 전략들 지켜봐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팬입니다, 팬.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예, 이 정부의 5년 동안 AI 쪽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 소식은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첫 수석도 임명을 하고 관련 산업의 장관도 임명을 하고 이제 첫 발도 안 뗐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 우리나라에서 AI 소위 소버린 AI라고 정부에서 국가별 그런 AI 투자와 관련돼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3위 안에 등극을 하겠다. 뭐 이러면서 전국민 AI라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카톡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 누가 가장 앞서가겠습니까? 아,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하드웨어 쪽에서는 삼성 SDS라든가 또 LG CNS라든가 이런 쪽이 될 수밖에 없고 많은 네. 중소업체들도 물론 기술력이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연합화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 협업 또 계속해서 이러한 얘기들은 앞으로도 뉴스에서 계속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이 그림을 보시면 단기간에 바로 네이버 출신의 사장이 갔네, 개발자가 갔네 이러면서 이렇게 급등을 했으니까 이 조정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 23만 원까지는 이 대선 기간 중에 뭔가 으쌰으쌰 얘기가 나오는 그 과정이었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관세 리스크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런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일단 올라왔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자리예요? 이제 가격 조정은 끝났어요. 예. 이 29만 8천 원에서부터 24만 원까지 밀려 내려온 거는.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떠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가격 조정도 하면 뭐가 있어요? 기간 조정.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가격 조정은 갑자기 확 빠지니까 발 빠르신 분들은 빨리 그냥 5%에서든 뭐든 손절하고 다시 사야지라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빠지니까 또 하다가 당한다고요. 근데 대반등 한번 오겠지라고 하면서도 계속 횡보를 하니까 그게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 기간 조정이 더 이상 안 빠지고 잘 버텨주면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 비중 저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연말까지 최소한도 다른 거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쫓아가서 사지 마시고 예. 이 자리에서 지금 보세요. 아까 우리가 일봉으로 봤지만 월봉으로 보니까 더 정확하잖아요. 이 코로나 당시에 BBIG 해가지고 46만 원까지 갔던 주식 무너지고 라인 사태도 또 벌어지고 막 이런 흐름들도 됐지만 여기서 이제 하방 잡아주고 이 가장 강력한 저항 이 60개월 이평선을 안착하고 돌파하려고 25, 6만 원에서 계속 공방을 벌이는 거거든요. 예. 이 저항을 어떻게 한 번에 지난번에 29만 8천 원까지 돌파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 1차 반등, 눌림, 이제 3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3파동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지그재그 파동이 나오는 거야. 지지받고 더 가려고. 이번에 이제 예. 여기서 만약에 25, 6만 원에서 지지받고 움직이면 바로 35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저를 믿고 올 길어봐야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한번 조금 더 롱텀으로 보시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예. 네, 홀딩하시고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네이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예, 아모레퍼시픽이요. 13만 7,200원 매수했고, 매수 비중은 20%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보유하고 계시고요. 13만 7,2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네. 많이 좀 올라와서 지금 매수가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는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략 챙겨봐야 될까라고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챙겨주실까요? 지난번에 6월 24일 날 14만 8천 원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할까 말까 하다가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후에 내려서 횡보하고, 아. 지난주가 화장품주를 좋게 얘기해서, 네네. 아모레퍼시픽하고 한국콜말 두 종목 샀다가, 네. 저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콜마가 좀 더 약한 것 같아서 그거는 손절했어요. 한 5% 정도. 아하. 그리고 이제 이거는 거의 비슷하게, 좀 가고 있어서, 예. 이게 또 다시 좀, 예. 최근에 그래서 매수가 신고가 되시. 주봉으로 봐서 신고가를 돌파할 것 같아서 네네. 실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매수했거든요. 예. 네. 뭐 다 아시네.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아니 그래도 예. 자, 아무래도 이제 뭔가 그래도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으쌰으쌰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최악은 이제 다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중국으로만 그냥 집중돼 있는 사이에 사실 중소업체들부터 해가지고 OEM, ODM 업체들이 전부 다 그냥 미국, 유럽, 또 일본 막 이런 쪽에서 그냥 각광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중국은 중국대로 축소 좀 시키면서 기업들 유럽 쪽이든 또 북미 쪽이든 괜찮은 업체들을 하나둘씩 인수도 하고 새롭게 탈바꿈을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주가가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일봉의 모습들을 보셔도 완전히 이제 바닥을 탈출하고 반등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고요. 지금 주봉도 잘 보셨어요. 주봉의 모습에서도요. 이 흐름들을 보시면 이제 주봉에서 쌍바닥을 완전하게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저항을 돌파를 앞두고 이제 지금 이제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간에서 이제 최소한도 요 1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본다라면은 13만 원과 12만 원은 지지와 매수의 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요 14만 5천 원부터 15만 원은 1차 저항이면서 매도의 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1차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예. 그 정도로 먼저 설정을 하시죠, 뭐.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짧게 전략 드렸는데요. 조금 더 빨리 연락 주시면 더 길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시장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내일 역시 지금의 시장 순환 흐름들 속에서 조방원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오늘 소외되었던 것들, 오늘 STO 법안이 정부위에서 거론되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내일은 또 오늘 안 갔던 것들 중에서 2차 전지 내에서도 오늘 조금 주춤했던 것들이 내일 또 올라온다. 이런 과정을 항상 보시면서 올라가는 놈을 무리해서 쫓아가지 말고 올라가는 섹터 내에서 안 올라갔구나. 또는 조정을 보이고 있는 섹터를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내일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안 오른 종목 중심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서동구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소식들 담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